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상TV의 단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강주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 공동선대위원장에 만 18세 고등학생이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28일 강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대전안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강주여고 3학년 재학 중인 남진희 양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날 이재명은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된 남진희 양에 대해서 만 18세의 여고생이다. 강주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을 역임하셨다며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장을 위해 애써온 청소년 활동가다. 이렇게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남진희 양은 저는 내년 대선으로 처음 투표를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통령,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 국민과 언제나 함께할 대통령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뉴스를 어지간하면 제가 듣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정치가 아무리 썩어 자빠져도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사려 정치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 연령을 18세로 내린 것이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재명이 온갖 구설수에 휘말려 탈출구를 찾기로 쓰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남인희 양은 내년에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될 텐데 이게 뭐 18세로 내리건 20세로 내리건 뭐 한 살로 내리건 정상대로 그것이 먹혀들어야 될 텐데 이 정치 도구가 된다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학생의 본분이 뭡니까? 공부 아닙니까? 현재 고등학생이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는 거.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뭐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안 해도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겠죠. 그런데 이런 아싸리판 대선 정치판에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 선량한 고등학생을 끌어들이는 거 이거 여야를 불문하고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불문 고등학생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뭐 국민들 젊은 아이들 표 좀 얻어보겠다고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달령 변호사는 설령 고3 학생이 선거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면 학생을 선대위원장에 위촉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일이지 박수 받을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에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은 이랬으면 안 되는데 그럼 정치인은 하면 된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꼬라지를 막기 위해서 교육기본법이 제정이 됐다면 여기에 교원만 아니고 정치인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원은 하면 안 되고 정치는 하면 된다. 이 뭡니까? 이런 취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의 고등학생, 남인희 양의 강주스대위장 위촉은 교육기본법상 학생 정치 도구와 이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지. 차라리 이재명보다 남인희 양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 그냥 양보하시죠 그럽니까? 남인희 양도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통령,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 국민과 언제나 함께할 대통령. 이거 이재명이 아니란 거 알아야 됩니다. 남인희 양도. 광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이 나쁜 물이 들지 않았다고 보는 남인희 양이 벌써 정치적 식견을 잘못 출발해버리면 제2의 제3의 제4의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인희 양,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정가 사범은 알 것이고 그 정가도 검사 사칭, 음주운전, 공용물 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선거법 위반. 좋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치우고 혹시 우리 남인희 양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쌍욕하는 거 그 녹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형과 김사랑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는 이 의혹,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김부선 씨와의 진짜 뭐 이상한 이야기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엊그저께 터져나온 살인범에 대한 변호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입니까? 이게 국민과 언제나 함께할 대통령입니까? 남인희 양, 발 잘못 들였어요. 지금이라도 똑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발을 빼십시오. 여야를 떠나서 인재 하나를 잃는 것 같아서 그 길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세태를 꼬집는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집 수탉은 아침에 꼬꼬댁하고 이 날개를 칩니다. 회를 친다 그러죠. 또 뒷집 진돗개는 외부 사람이 접근만 하면 지저대는 게 일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앞집 수탉과 뒷집 진돗개가 입을 다물고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이것이 너무 궁금한 진돗개가 수탉에게 물었습니다. 넌 요즘 왜 새벽에 회를 치지 않니? 꼬꼬득. 그러자 수탉이 말하기를 우리 집 아저씨가 백수가 되었는데 새벽잠을 깨워서 썩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탉도 진돗개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도 왜 요즘 통 짖지 않고 조용한 거냐? 그 흔한 성대수설이다 했니? 진돗개가 대답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세상 천지를 다 둘러봐도 모두가 도둑놈들 편인데 내가 짖어봐야 뭐하겠노? 내 입만 아프지. 하하하, 나라가 이렇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